자, 안녕하세요. 파이썬 첫 번째인데, 파이썬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3ds Max 2018, 아니 17 버전부터였죠. 저는 홀수 버전을 잘 안 쓰는데, 18 버전 어느덧 딱 켰더니, 이렇게 파이썬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웬 파이썬이지? 하고 보다가, 2016까지는 맥스크립트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파이썬이 2017부터 들어온 걸 알게 된 거예요. 왜 들어왔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파이썬이 뭐 예전부터 파이썬이라는 언어는 많이 듣긴 했는데 뭐 공부를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뭐 할 때 많이 쓸까 그냥 그 정도 고민? 파이썬보다는 C#, C++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 맥스크립트 안에 요게 들어오고 또 맥스크립트를 이제 깊게 다루다 보니까 이 맥스크립트가 굉장히 비논리적, 비합리적 언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물론 기본적인 합리성을 갖고 있지만 아마 이 파이썬을 개발하신 분도 제가 알기로는 뭐 C++, C# 뭐 여러 가지 언어를 쓰다가 뭐 코드로는 정상적으로 작성했는데 뭔가 문제가 생긴 부분들 때문에 그걸 개선하고자 이 파이썬 언어를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배우기 쉽고 뭐랄까 좀 확장성 있는 그런 언어로 지속적으로 개발돼서 지금 전 세계 이제 프로그램을 배우는 이제 초등학생들 또는 대부분의 기업들 특히 이제 구글에서도 이제 파이썬을 공용 언어로 정의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파이썬이 거의 대세가 된 느낌이 좀 들어요. 물론 게임에서는 아직도 언리얼은 이제 C++ 써야 되고 유니티는 C샵을 써야 되는데 아직까지 파이썬이 이제 치고 들어올 자리는 이제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나 서버 프로그래머 쪽에서는 적지만 서버는 좀 다르죠. 없지만 제 생각엔 적어도 이 게임 개발에 이제 테크니컬 아티스트 또는 테크니컬 애니메이터 또는 이제 아트 기반의 어떤 커리어를 갖고 있는데 이런 스크립트나 또는 언어 쪽을 해야 될 사람들한테는 이 파이썬이 정말 딱인 것 같아요. 좀 다루다 보니까 확실히 파이썬이 장점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제 파이썬만 설명하기도 좀 그렇고 또 맥스크립트도 뭔가 설명을 하긴 해야 되고 맥스크립트의 미래는 좀 어두워요. 해보면 해볼수록 이게 얼마나 문제가 많은 언어인지를 알게 되는 순간 이게 좀 어둡긴 한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한 확장성을 얻기 위해서 이 파이썬이 들어온 게 아닌가. 만약에 파이썬이 이 맥스 스크립트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 왜냐하면 쓰는 언어가 다 맥스 스크립트 언어 기반이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으면 저는 파이썬이 대세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참 좋아요 파이썬. 게다가 이 맥스 스크립트 안에 이제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다 기본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뭐 별도로 파이썬을 깔지 않고도 바로 이제 구동해서 실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파이썬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챕터에서는 맥스 스크립트도 설명하면서 파이썬도 같이 설명하고 동시에 어떤 식으로 약간씩 다른지 서로 겹치는 부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목적은 사실 맥스 스크립트였는데 이미 파이썬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파이썬을 병행하면서 이 구도를 이제 만들어가는 형태로 이제 가닥을 잡으려고 합니다. 어차피 설명하는 구조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 일단 3D Max는 그렇고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사이트가 이렇게 www.python.org로 들어가면 이런 페이지가 뜨고 여기 이제 파이썬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운로드 있죠. 그러면 파이썬 3.7.3을 다운로드 하시면 돼요. 이거를 다운로드해서 실행해서 설치를 하면 파이썬을 이제 실행할 수 있는 툴을 이제 작동시킬 수 있겠죠. 파이썬을 설치하시면 이렇게 파이썬 아이들과 파이썬이 있는데 이 아이들을 실행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창이 뜨죠. 이 창이 이제 파이썬의 일종의 인터프리터나 마찬가지인데 맥스 스크립트에 보면 리스너가 있잖아요. 여기 이제 파이썬 선택하면 여기 뭐 이런 괄호 3개 딱딱딱 있는 게 나오죠. 이거랑 구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인터프리터가 일정 코드를 작성하고 바로 그 결과를 볼 수 있는 창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C++, C# 같은 언어들은 디버거를 통해서 C 언어를 이제 기계어로 바꾸잖아요. 이제 그 과정을 이제 컴파일을 한다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하죠. 근데 이런 맥스 스크립트나 파이썬 같은 경우는 그런 컴파일 과정 필요 없이 바로바로 이 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구조를 띈 언어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들을 인터프리터 언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코드라고 많이 이게 쓰는 단어들이 어떨 때 많이 쓰냐면 물론 이제 C++로 뭐 이런 어떤 걸 작성하나 아니면 C로 작성하나 C#로 작성하나 또는 맥스 스크립트로 작성하나 아니면 파이썬으로 작성하나 이 모든 것들은 다 코드라고 해요. 다만 인터프리터 언어로 작성된 애들은 코드라고 부르면서 동시에 스크립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인터프리터 언어가 이 파이썬이고 그리고 맥스 스크립트도 인터프리터 언어죠. 이런 것들을 이제 스크립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차이가 있는 게 뭐 C++, C#, 뭐 맥스 스크립트, 파이썬을 모두 뭐 코드 뭔가 이렇게 작성한 코드 작성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스크립트를 작성했다라는 표현은 오직 인터프리터 언어에서만 써요. 예를 들면 뭐 C++이나 뭐 C샵에서 작성한 코드를 스크립트를 짰다라고 표현은 잘 하진 않죠. 스크립트가 왠지 좀 아티스트도 많이 하다 보니까 뭔가 격이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측면인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스크립트도 뭐 일반 C샵, C++만큼이나 뭐 깊게 들어가면 어렵고 다루긴 난해합니다. 특히 파이썬 근데 이제 차이가 있다면 좀 배우기 쉽다는 정도? 근데 저는 언어는 좀 배우기 쉬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C샵보다는 뭐 이왕 배울 거 많이 어렵던가 C++처럼 그냥 좀 접근성이 높다던가 아니면 접근성이 낮지만 좀 활용도 측면에서 좀 제약을 받는 이 파이썬이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 쉘을 키면 요거랑 같은 기능을 한다는 거고 또 스크립트도 이 상태에서 컨트롤 N을 누르면 이런 창이 떠요. 이게 실제 코드를 작성하는 창이죠. 요거는 이제 프로그래머들이 보통 비주얼 비주얼 베이직인가? 아,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비주얼 베이직이래요. 아, 비주얼 스튜디오. 네, 비주얼 스튜디오를 통해서 코드를 많이 작성하잖아요. 그 코드 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 할 때도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쓰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일종의 코드를 좀 편하게 작성할 수 있는 메모장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일반 메모장과 틀린 게 함수라던가 어떤 변수라던가 또는 뭐 구조체 같은 것들을 좀 컬러로 좀 바꿔주고 또 문법에 대한 것들을 뭐 이렇게 에러 메시지를 띄워준다던가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좀 복합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능을 하는 창이라고 보면 되고 파이썬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파일, 여기 new 파일 하면 이 창이 떠요. 이게 이제 이 구조랑 똑같죠. 자, 보시면 이게 좀 느린데 약간 느린 감이 좀 있어요. 파이썬이 맥스크립트보다. 요 파이썬 쉘이 요 맥스크립트 리스너랑 똑같은 역할이고요. 이 컨트롤 N에서 나온 요 빈 메모장 같이 생긴 게 요 맥스크립트 구물잔 얘랑 완전히 똑같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요 파이썬 뭐랄까 그 리스너랑 맥스크립트를 짜다 보니까 리스너는 쉘하고 요 창을 써서 이제 코딩을 하다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이 스크립트 쪽으로 넘어와가지고 이 창을 통해서 또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둘 다 결과는 뭐 똑같이 산출할 수 있어요. 다만 이제 맥스크립트랑 같이 있는 이 리스너 창 같은 경우에는 맥3드 맥스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래픽적 기능들, 함수들, 뭐 구조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다이렉트로 불러서 연결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아마 이제 파이썬을 작업하시면 이쪽보다는 이 3D 맥스 안에서 직접 코딩 하시는 부분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